안녕하세요. 성공섭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입니다. 네, 최근 취준생들한테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학벌과 학력을 또 꼽았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학벌이나 학력을 보지 않는 추세가 늘어나곤 있다고 하지만 현실의 장벽에서 이게 조금 취업하는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취준생들이 이런 점들을 좀 아쉽게 느끼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더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취업하기 힘든데 이런 현실 때문에 취준생분들 마음이 더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이런 걸 또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잡정보센터가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2018 상반기 대기업 공채 이번에는 어떤 전략들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었고 또 하반기에는 그렇다면 무엇을 더 갈고 닦아야 할지 알아보는 상반기 공채 결산. 하반기야 기다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CJ그룹 공채 결산을 진행할 텐데요. 네. CJ그룹 하면은 이분 없이 이야기는 안 되죠. 그렇죠. 네, CJ그룹 총괄 인사팀장 출신이자 CJ의 채용 시스템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태성 쌤이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정말 애를 먹으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예, 제가 알겠지만 목소리가 엄청 좋거든요. 그럼요. 예. 오늘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어제까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목소리가 정말 안 나와서 힘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CJ의 그 면접이 진행이 곧 시작될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적성이 23일에서 26일까지 발표가 났었고 이제 5월 9일부터 원래는 9일부터 15일 정도까지 1차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 친구들 도와주느라고 시간이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일정이 하루에 5시에서 12시까지 그냥 꽉 찬 일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강남에서 식사를 이제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네. 이제 김밥을 먹으면 천국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집에 가서 그 김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그 차코치님이 와가지고 네. 저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나가면서 차코치님이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멋진 너무 남자. 고맙더라고요. 예. 예. 이왕이면 비싼 걸 먹을 걸 그랬어요. 어쨌든. 예. 네, 요즘에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네. 이 CJ그룹이 면접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서류 전형부터 인적성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CJ 하면 사실 여학생들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 문과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지난 공채 경쟁률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예, 인기 많죠. 대학생 선호도에서 1, 2위를 항상 하고 있고요. 특히 여학생들한테는 항상 1위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률이 매번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채용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원래 예전에는 135대 1 정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50에서 많게는 직무에 따라서 200대 1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네. 규모가 조금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CJ 내부에 어떤 조직의 변화가 많이 있어요. 합병을 하는 곳도 있고 사업부에 조정을 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돼서 많이 안 뽑는 것은 아니고 이 조정이 되고 세팅이 되는 때까지는 인원 계획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또 너무 많이 뽑았어요. 그럼 작년 하반기에 좀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았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에도 조금 많이 뽑을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조직이 정비가 되고 또 이제 이번 상반기에서 적게 뽑았으니까 하반기에는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를 조금 더 노려봐야 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항상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이 합격했나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서류에 합격한 분들의 스펙은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이게 이게 뭔가 규칙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받는 정보들,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의 스펙들을 보면 뭔가 규칙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것을 가지고 규칙을 발견했더라도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만큼 다양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 저를 찾아오는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친구들은 어쨌든 서류를 통과한 친구들이죠. 네네. 그 친구들 학교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중경외시, 건동홍, 국순세단 이쪽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뭐 학교라는 기준으로 봐도 어떤 특징을 발견하기는 힘들었었고요. 학점도 2.7에서 4.2까지를 예, 봤어요. 그리고 영어도 무토익에서 980까지 받고. 와.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서류에서 스펙 기준으로 무엇인가 평가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류 전형은 보통 이제 그 한 10배수 정도 최종 합격 인원의 10배수 정도를 뽑고 인적성에서 인적성을 보고 나서 면접 대상을 한 3에서 5배수 정도를 뽑거든요. 근데 어쨌든 면접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아무런 특징이 없었어요. 예, 스펙을 보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규칙을 찾기 어렵다는 건 그야말로 정말 블라인드 채용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상반기 공채에서 취준생들이 좀 주목할 만한 특징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예, 이번에도 그 계열사별, 직무별 채용을 특화시켰다라는 특징. 네. 이게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있었을 때는 그룹의 전체 채용을 총괄하는 팀이 있었고 그 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각 계열사가 따라주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각 계열사 직무별로 채용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라는 것이 두드러졌고요. 네.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블라인드 평가를 굉장히 강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 작성 시에도 학교명이나 영어 점수 같은 게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고 서류 전형 시에도 학교나 전공, 어학 뭐 이런 류의 정보를 기입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리스펙 전형 이게 크게 더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리스펙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 제일제당의 푸드세일즈나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영업, 푸드빌의 스토어 컨설턴트, 뭐 투썸 플레이스, 뭐 CGV의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스펙이 이 업무의 성과를 좌우하지 않는 그런 직무에 대해서는 그런 계열사 직무에 대해서는 리스펙 전형으로 열어놓고 채용을 했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스펙보다 이제 본인의 역량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전형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반 전형도 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나요? 그러면 스펙을 보는 곳이 정말 없는 건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본다. 그런데 이제 굳이 찾아봐라라고 한다면 네. 이게 추정이죠, 추정. 이게 네. 결과치를 가지고 추정. 최종 합격한 아이들의 스펙을 봤을 때 조금 높은 아이들이 많이 붙는 곳. 이게 이제 제일제당의 R&D라든가 식품 마케팅, 푸드빌의 기획 관리, 재무, 법무, 홍보, 그리고 프레시웨이의 재무, 대한통운의 재무회계,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마케팅과 사업 관리. 이쪽은 조금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 높은 친구들이 최종 합격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기 나와 있는 방금 말씀하신 기업들이 다 좀 가고 싶어하는 계열사들이고 그렇다면 하반기에서 이제 스펙을 조금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하반기에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스펙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걸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스펙이라는 부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사한 결과도 보고 네. 놀랐는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목이 쉬도록 학벌, 학력 이거에 대해서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고 많이 탈피했다 기업에서도라고 얘기하는데 학생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이른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펙에서는 벗어나고 기업에서 바라는 스펙, 기업에서 바라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원 분야를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어질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 어느 직무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스펙이나 아니면 경험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선 지원할 분야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게 말고 좀 폭넓게 정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공계와 인문계 쪽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네. 이공계는 요즘에 이공계에서 많이 기대하는 것은 기업에서 기대하는 것은 현장 경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은 시간이 된다면 공장 주위에서 배회해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네. 예.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많이 서비스 쪽으로도 스태프사나 서비스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쪽으로 지원할 친구들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슬슬 피하는 어떤 진상 고객이 왔다.
스스로 진상 고객 전담 마크맨이 되어 보십시오. 쉽지 않네요. 예, 그러면은 그 고생하는 만큼 자소서에 쓸 얘기, 면접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보물이 생길 겁니다. 어쨌든 이게 조금 부딪혀봐라. 뭐 예. 이공계 학생들은 현장에 부딪혀보고 그쵸. 인문계 학생들은 조금 스스로 힘든 상황 예. 그런 곳에 부딪혀보는 게 가장 좋은 스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기업에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영어가 몇 점이고 학점이 몇 점이고 그게 사실 눈에 안 들어와요. 대외 활동을 무엇을 했고 무슨 자격증이 무엇이 있고 이게 사실 잘 안 들어오고 우리가 면접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밑줄 긋는 것들 보면 대부분 이공계 쪽은 공장에서의 경험이라든가 인문계 쪽에서는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이상한 사람, 대화가 통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밑줄 치고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만들어 놔야지만 여러분들 하반기 대비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스펙 보는 계열사 직무가 있잖아요. 뭐 제일제당이 아까 뭐 예. R&D라던가 그 예. 부분을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실까요? 스펙을 주로 보는 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을 세우시면 돼요. 이 일을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사실 제가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아도 네. 다들 알 수 있을 거예요. R&D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일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과 공부에 굉장히 충실한 친구들, 그런 네네.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고 법무나 재무나 뭐 그 회계 뭐 이런 쪽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전문적인 그거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스펙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 집중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CJ그룹의 자소서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CJ그룹 자소서 하면 뭐 굉장히 깐깐하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제가 보기에는 쓰기 무난했어요. 예, 질문도 그닥 어렵지 않았고요. 네. 네. 깐깐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자소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깐깐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작성하는데 깐깐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성하는 거는 질문 개수도 많지 않았고 보통의 경우는 2개 내지 3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첫 번째는 대부분 공통이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원 동기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너는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니? 우리 회사가 아닌 이유는 뭐니? 네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건 뭐야? 이런 류의 질문으로 1번이 공통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2번, 3번은 직무에 따라서 다른 질문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 개수나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닥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무난했다 정도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이제 떨어진 분들이 항상 많을 텐데 그쵸. 그분들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유랑 또 합격한 분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다 구분이 돼요. 우리 방송을 계속 보고 철저히 따라 주셨다면 합격하셨을 건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기업에서는 더 이상 베스트 피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 피플을 뽑으려고 한다. 네.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탈락한 친구들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자랑하고 싶은 것을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대부분 떨어졌고요. 합격한 친구들은 right people임을 강조했죠. 내가 fit하다. 그러니까 기업과 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요. 네. 예, 합격한 사람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어요. 기업이 듣고 싶은 말. 그렇죠. 네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쓰다 보면은 자기가 가진 경험들이 너무 아까워서 뭐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텐데 태성 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기업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직무를 파악하고 거기에 본인이 맞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할 게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반기 자소서에도 조금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예. 어떨까요? 제가 예측하건대 없습니다. 그대로 예, 그대로 갈 거예요. 네. 이미 변화가 많이 되어 왔고 그 기조는 유지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계속 강화될 거예요. 계열사의 비즈니스, 직무에 대한 이해 이것이 확실하게 있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미 그렇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확실히 이제 계열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강조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면접
면접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면접 아직 보기 전이죠? 보기 전이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면접도 혹시 지난 시즌과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정말요? 알고 있는데 큰 변화 없습니다. 아. 예, 큰 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방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심층 면접에서 약간의 운영상의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는 심층 면접에서 1차 PT를 할 때, 개별 PT를 할 때 전지를 사용하게 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A4지를 사용하게 하는 정도, 아. 그 정도의 마이너 변화 정도만 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런 디테일한 변화까지 알려주셨는데 네. 사실 면접 준비하느라 태성 쌤이 가장 지금 바쁘실 테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저희가 그 정보를 최대한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J그룹의 면접 특징을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CJ그룹만의 면접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CJ는 그야말로 원칙적인 회사예요. 예, 채용을 진행할 때도 회사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큰 원칙, 대원칙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항상 강조하는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 철저히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회사이고요. 네. 면접관들이 마음대로 뭐 얘 친구 말하다 보니까 괜찮네 뽑을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평가 기준도 명확하고요. 그리고 스펙 같은 거가 면접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단계 전형. 그러니까 내가 서류 전형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 인적성을 굉장히 잘 본 것 같아.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 제로 베이스다. 새로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전 단계 전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차 면접을 다음 주에 보기 시작하는데 1차 면접에 합격한 친구들이 2차 면접에 갔을 때, 나중에 임원 면접에 갔을 때 그럼 1차 면접에서 잘 봤을 경우에 그런 피드백이 2차 면접에도 제공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는데요. 네. 전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광 효과, 선입관을 없애기 위해서 1차 면접할 때는 딱 1차 면접과 관련된 자료만 보고 평가를 하게 돼요. 자료와 그 사람을 직접 보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걸 가지고. 네네. 그래서 전 단계의 전형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경쟁률은 보통 3에서 5배수 정도 되는데요. 이 질문도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몇 배수인가요? 이런 질문 많은데 이거는 지원하는 계열사와 직무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다르냐 하면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요번에 뽑는 인원수 그리고 지난 시즌에 최종 합격하고 이탈한 사람의 비율 요 두 개를 같이 놓고 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요번에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고 이탈률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면 비율을 낮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용 인원이 적어. 한 2명 뽑아. 근데 지난 시즌에 이탈률이 굉장히 높았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뽑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되죠. 확실히 뭐 T1나 그 전 시즌의 뭐 이탈률에 따라서 뭐 경쟁률은 충분히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요. 이 CJ그룹 면접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면접이 1차 면접, 2차 면접 여기까지는 다른 기업들과 크게 차이가 없고요. 1차 면접이 좀 독특해요. 1차 면접 구성이 심층 면접과 직무 면접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층 면접 요거 제가 만든 거고요. 네.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다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다른 기업에서도 저한테 많이 배워갔습니다. 네네. 이런 형태를 도입하고 싶어서. 그래서 심층 면접은 보통 2시간 내외로 진행이 되는 면접이고요. 네. 방식은 6명이 한 팀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과제를 부여받은 다음에 뭐 개별 PT, 팀 토의, 팀 PT 그리고 피드백 또 토의 그리고 또 보고하는 형식 이런 형태 아주 복잡하고 재밌는 형태로 진행되는 심층 면접이 있어요. 재밌는 거요? 재밌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거 8시간짜리로 제가 개발을 했었어요. 와. 근데 처음에는 영업사원만을 대상으로 영업직무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네. 처음에 8시간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헉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 너무 힘들어. 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면접관들은 오히려 재밌겠다 싶었는데 처음 면접을 보고 나서 반응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학생들은 너무 재밌었어요. 어쨌든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서 네네. 재밌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라는 피드백을 많이 줬고 면접관들은 다음부터 나 면접관 안 할래. 아,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예, 네. 뒤에 제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네. 면접관들이 굉장히 힘든 면접이에요. 아.
그러니까 면접자가 힘든 면접이 아니라 면접관이 힘든 예, 그 면접이라서 네. 하여튼 학생들한테는 재미있는 면접이 있고요. 심층 면접. 또 하나는 직무 면접. 직무 면접은 현장에 팀장급들이 들어와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2차 면접을 아마도 5월 말경이나 6월 초에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면접관이 임원들이 들어와서 다대다 면접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의 직무 면접과 2차 임원 면접과의 차이는 형태는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거라서 비슷한데 차이는 1차에서는 직무 위주로 좀 질문하는 편이고요. 네. 2차에서는 조금 큰 그림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공통 질문들도 제법 많다. 1차 때는 개별 질문이 많고 2차 때는 공통 질문이 좀 많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사실 CJ 저희가 뭐 많은 기업들을 다루고 있지만 CJ를 다룰 때만큼은 이 방송을 본 분들과 안 본 분들의 합격률이 솔직히 조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인사 채용팀장 출신이신 태성 쌤께서 이 면접을 또 만드셨고 또 하나 만든 게 있죠. 뭘 만들었나요, 제가? 뭐 평가 항목 이런 거. 평가 항목, 네네. 예, 그거 만들었죠.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오늘 한번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공개해야지요. 예,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한테 뭐 우리 PD님한테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다른 친구들한테 이 방송 소개시켜 주지 말고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만 보세요. 합격률을 높이기 예, 위해서. 합격률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 보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평가표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렇게 평가 항목이 지금 아마 화면으로 곧 나갈 텐데 이 평가 항목을 보면 열정과 창의, 또 소통, 팀워크, 합리적 의사결정 이렇게 뭐 5가지를 평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예. 정말 이런 걸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예. 평가를 하는 건가요? 요 평가표는요. 네. 심층 면접 때 쓰는 거예요. 심층 면접. 예, 심층 면접. 심층 면접은요. 그냥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면접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면접관 2명이 여러분들 뒤통수 또는 앞에서 계속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적을 거예요. 예, 행동을 적고 그거와 관련된 역량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 토의를 진행하는데 참여도가 낮아. 이 친구는 네. 참여도가 낮고 끌려가네. 행동을 쭉 적고 이 친구는 열정에 마이너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상대방이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서 상대방을 말을 탁탁 끊으면서 그건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면접관이 그 행동을 적어요. 종이에다.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자기 의견만 강하게 주장함. 소통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이 평가 항목들. 네네. 그러니까 그냥 뭐 소통을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직접 PT와 토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라는 것을 보고 특별한 행동이 보였을 때 그 행동을 적고 여기에 이제 평가 항목과 관련된 열정, 창의, 소통, 팀워크,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합리적 의사결정 하나만 또 예를 들어드리면 합리적 네네. 의사결정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끔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보고합시다라는 그 면접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어. 그럼 우리 보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의견이 분분한데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발표해버리자라고 제안을 했어.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의사결정을 하자고 제안함. 합리적 의사결정의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죠. 와.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심층 면접을 직접 만드실 때 예. 뭐 물론 여태까지 항상 저희가 생각했던 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한 답변을 듣는 걸로 평가를 했는데 예.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고 그 사람들을 몇 시간 동안 지켜보는 예. 게 더 효과적이던가요,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적인 것은 확실해요. 네. 네. 이게 기업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속지 않으라고 안간 힘을 씁니다. 워낙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면접관들을 잘 속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를 잘 포장해서 얘기하니까 속고 나서 입사시켜놓고 나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채용팀에서는 많은 논문들도 참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레퍼런스들도 보기도 하는데 네네. 가장 좋은 거는 그 논문에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이 사람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것. 이게 신뢰도가 가장 높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거는 이 사람의 행동,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지. 가장 신뢰가 낮은 거는 면접 과정 중에서 낮은 거는 너 어떻게 할 거야? 너의 생각은 뭐야? 이게 신뢰가 가장 낮은 거고요. 그러면 채용팀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속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행동을 일일이 그 막 몇천 명, 몇만 명을 지원하는데 일일이 그 행동을 모두 다 관찰하기 힘들잖아요. 네. 미 정보국에서는 멘션 같은 데다가 문제 상황을 주고 한 사람을 투입시켜서 이틀 동안 관찰을 해요. 이틀 동안. 예,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선 1차 그 대안으로 사실은 행동을 묻도록 많이 했었는데 CJ에서는 좀 앞서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하고 이런 형태의 것을 도입하게 되는 거고 실제 뽑아보니까 난리 났었어요. 영업에서 실시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제야 제대로 뽑은 것 같다. 그래서 계속 하기를 원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계열사 전 직무로 확대를 해서 지금 채용팀과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죠. 장본인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은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효과성은 굉장히 효과는. 높아졌습니다. 네. 이런 심층 면접에서 이렇게 태성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이제 물어보기보다는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바탕으로 이제 점수를 좀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 면접이잖아요. 그럼 예. 질문은 따로 없는 건가요? 질문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행되는 동안에 면접관한테 뭐 질문하거나 면접관이 이 사람들한테 질문, 특별히 개별 질문하는 것은 없고요. 네. 약간의 질문이 있긴 해요. 이거는 이제 좀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일반 면접에서 하는 질문과는 좀 다른 형태의 질문입니다. 그 진행되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네. 일단 방에 들어가시면 면접관 2명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별칭이 보고합시다 면접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상황은 어떤 과제를 주고 학생들이 주니어 보드를 구성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중간에 이 면접관들한테 보고를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행동을 노려보고 있고 일단 주제를 부여하고 20분 동안 개별 PT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네.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개별 PT 각자 나와서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대안을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한 6명이 동시에 이제 하나하나 다 발표를 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팀이 같이 모여서 20분 동안 토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보고해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네. 그럼 보고를 받는 면접관은 그때 약간의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성 면접할 때 그런 질문이 아니라 야, 그 대안은 그게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봐? 30대, 40대를 타겟으로 했는데 이 채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채널은 보통 10대가 이용하는데 이게 맞지 않잖아. 경쟁사가 비슷한 대안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챌린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피드백을 듣고 다시 2차 토의를 시작합니다. 20분 동안. 피드백을 반영한 2차 토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서 2차 보고를 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이게 무작정 정말 열심히만 말한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항목별로 조금 포인트를 줘서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하면 조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예제를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될지를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들은 보통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과제는 지금 외부 환경의 변화, 내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위험 요소 또는 기회가 있어. 그럴 때 당신은 A, B, C, D 대안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거야? 선택해봐. 그리고 그 대안을 선택한 이유는 뭐야? 이것을 발표해봐. 이런 식의 그 과제가 부여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일제당에서는 어떤 계열사 간의 시너지 방안이 있어? 욜로족에 대한 그 대한통운에 대한 대안은 뭐야? 미니멀리즘에 대한 대안은 뭐야? 렌탈 서비스가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오쇼핑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실제 2017년 하반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면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CJ, 내가 지원한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들이 무엇이 있는가? 일상적인 트렌드들 있잖아요. 지금 말했듯이 1인 가족의 증가, 미니멀리즘, 욜로 뭐 이런 류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쭉 뽑아 놓고 이것이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미리 조금은 조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평가 항목이 있죠. 네네. 열정, 창의, 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팀워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만 완벽할 뿐만 아니라 네. 행동으로서, 자세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열정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 컨텐츠에 대한 준비로 인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남의 말을 끊지 않고 잘 경청하는 것으로서 또 소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형태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임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주제를 딱 받는 순간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이걸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팁을 하나만 또 드릴게요. 네. 오. 일단 나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염두에 보세요. 열정, 창의, 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팀워크이거든요. 이 중에서 내용을 몰라도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토론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팀 논의를 20분 동안 시간을 줬어.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보면 논의를 막 일단 급하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시작했는데 20분이 다 돼가는데 토의가 안 끝나. 발표 자료를 이걸 하지도 않아. 그래서 자 그만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이러면 그때서 이거 안 했는데 의견도 모아지지도 않고 발표 자료도 준비 안 했는데 네네.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나는 내용을 모르지만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20분 동안 시간을 부여받았는데요. 우리 한 3분 동안 각자 발표했던 내용을 핵심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각자의 의견을 한 5분 정도를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10분 정도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과정을 하고 나머지 한 3분 정도는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봅시다. 제가 지금서부터 시간 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같이 각자의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3분 지나면 자 3분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만 챙겨도 난 내용 하나도 몰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만 챙겨도 아까 팀워크라는 것에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합리적 의사결정에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임한다면 많은 것을 챙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 항목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임하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심층 면접 평가표를 보여드렸었는데 직무 면접 평가표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예, 직무 면접 평가표 보시죠. 안 나오네요. 예,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나오네요. 직무 적합도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지원 동기, 기업의 지원 동기, 직무의 지원 동기. 그러니까 왜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를 질문으로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나 여기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때를 쓰거든요. 네. 기업에서는 그 때 안 받아줍니다. 음.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일단은 무조건 잘 알아야 돼요. 네. 예,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직무 적합도라는 건 여기서는 간단히 나왔지만 실제 평가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고요. 실제 여러분들 recruit.cj.net에 들어가 보시면 각각 지원 분야의 직무 역량이라는 게 아주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로 총합해서 점수를 매길 뿐이지. 그래서 질문은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다라고 하면 분석력, 논리력, 전문성 이런 것들이 직무 적합도, 직무 역량의 세부 기술이 돼 있거든요. 네. 그거 논리력, 전문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무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직무 면접은 딱 일단은 왜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가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대답을 해놓고도 정말 끄떡끄떡 돼야 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야 되고요. 직무 적합도라는 것은 확실하게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만 찾아와도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리스트업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거.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까지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대망의 임원 면접이 남아 있는데 임원 면접의 평가표 저희가 한번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보내드린 걸 보면 기본 품성이 있고 강유 인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기업에서 역량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신입 사원을 뽑을 때는 보통 기본 역량이라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조금 경력이 있을 때는 직무 역량이라는 걸 초점으로 보고 더 경력이 있을 때는 리더십 역량이라는 걸 보거든요.
이게 임원 면접에서 1차 직무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이라는 걸 초점 맞추고 심층 면접에서는 인재상 기본 역량을 초점을 맞추는데 네. 임원 면접에서는 기본 역량과 그 위에 있는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품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기본 품성 밑에 CJ 외의 열정 창의 정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CJ 인재상이에요. 아. 인재상을 보겠다는 얘기고 강요 인재는 CJ 문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CJ 문화는요. 목표가 정해지면 무조건 달성해야 되라는 문화가 있어요. 네. 근데 목표를 정하기까지는 자유롭게 토론을 해라. 마음껏 열린 마음으로 말하고 받아들이고 해라. 이게 강유거든요. 그런 그 인재상과 그런 문화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람임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임원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강요 인재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강요 인재요? 예, 네. CJ 임원들은요. 대충 1차 면접 때 웬만큼은 걸러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내가 사람을 뽑아놓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나에게 맞게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화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CJ 문화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목표가 결정됐으면 강하게 성취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단 목표를 정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문화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문화에 잘 적응해서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네. 항상 CJ 그룹을 저희가 방송하면 태성쌤의 신변이 조금 걱정되기도 할 만큼 그렇죠. 정말 천기누설을 해주시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신 만큼 끝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신의 한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의 한 수.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선배와 의절하십시오. 의절이요? 예, 의절이요? 만나지 마세요. 제 어. 수업을 들으러 찾아오는 친구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선배가 말했는데요. 심층 면접에서 누구 말 많이 해가지고 떨어졌대요. 아. 적극적으로 참여 많이 해서 떨어졌대요. 그런 선배.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제발 좀 그런 잘못된 정보를 믿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들 마구마구 떠들고 다니는 그 선배들 의절하시고요. 예, 합격하고 나서 만나십시오. 네. 네, 좀 카더라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미리 차단하고 좀 공채에 집중하시는 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챔피언스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들러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들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GNJ입니다. 춘천시 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 및 건축 시공 전문 건설업으로 격리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으며 직무는 건설 업무 전반의 격리 및 일반 사무 업무이고 연봉 1,92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격리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이지텍스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강릉시 용강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관계없고 경력은 3년 이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더존 회계 프로그램 사용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이고 연봉 2,5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접수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또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도와줄 분입니다. 신세미 캐스터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찬수 쌤 이제 공채가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서류 발표도 나고 또 인적성도 이제 보고 있는데 많이 네. 바쁘실 것 같아요. 학생들 상황은 좀 어때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반은 이제 서류 전형 다 이제 탈락해서 좀 강소기업이라든지 조금 히든 챔피언스 기업으로 조금 그쪽으로 구직을 해볼까라는 그런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제 서류 전형 통과한 학생들한테는 이제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면접 자료 제공하고 모의 면접 진행하면서 조금 더 실제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찬수 쌤 이제 조금 바쁘신 건 조금 괜찮아진 건가요? 아니 앞으로도 좀 앞으로 바빠져요. 항상 바쁘시네요. 네네네. 그래도 어쨌든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미 캐스터 오늘이 조금 마지막 잡정보센터 출연이실 텐데 나흘 정도 저희가 출연을 했죠. 그동안에 소회라면 소회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은데 이제 끝나가지고 조금 네. 아쉽고요. 네. 또 저 시간이 되게 많으니까 나중에 또 바쁘시면은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언제든지 저희가 감사하죠. 네, 깨알 어필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찬수 쌤 오늘 이제 히든 챔피언스 기업 어디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1997년 설립된 반도체 광학 LCD 업종의 주문형 반도체 전자 직접 회로를 제조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주식회사 넥스트칩입니다. 저희가 문과기 때문에 주문형 반도체 직접 전자 회로 전자 직접 회로네요. 아, 어렵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저도 조사하면서 어렵긴 했는데요. 네, 넥스칩은 그 영상 보안 시스템에 필요한 그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998년 세계 최초 DVR용 화면 분할 반도체인 범용 비디오 컨트롤러를 출시하면서 영상 보안 시장에 진입에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넥스트 칩은
전 세계 유일하게 CCTV 및 DVR로 구성되는 영상 보안 시스템에 필요한 영상 처리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2011년부터는 이 영상 보안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을 오토모티브, 즉 자동차 시장이죠. 자동차 그 카메라 네네. 그 시장에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전 세계 유일의 영상 보안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네. 이거 외에 또 이 넥스트 칩을 주목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넥스트 칩은 우수한 매출 실적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매출액 기준 산업 내 63위 기업 수준을 차지했었는데 네. 2년 만에 34위까지 거의 2배 와. 이상이죠.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회사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기업인데다가 매출 상승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인상이 깊은데 그렇다면 또 저희가 넥스트 칩이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신세미 캐스터가 넥스트 칩의 연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로 영역을 펼쳐나가는 주식회사 넥스트칩은요, 1997년에 넥스트칩 솔루션 주식회사로 창립을 했고요. 2003년에는 부품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우량 기술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2년 뒤인 2005년에는 지금의 상호인 주식회사 넥스트칩으로 변경이 되는 동시에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됩니다. 2007년에는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 제12회 전자부품 기술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합니다. 다음해에는 무역의 날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요. 2009년에는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에도 선정됩니다. 2010년에는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이 됩니다. 2017년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도 선정이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지만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또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걸로 보아서는 가족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창립 이후에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내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역시 괜히 히든 챔피언스 기업에 선정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충분히 좋은 기업 같아 보이는데 더 자랑할 만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넥스트 칩의 자랑할 만한 부분은 품질 경영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거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거를 잘 하지 못하면 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넥스트 칩은 이 기술을 항상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강화한 거를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그 제조 시스템을 통해서 품질이라든지 서비스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또 다른 자랑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넥스트 칩에 대해서 자랑할 점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부분도 자랑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칩의 매출액과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죠? 네, 넥스트 칩의 2017년 기준 매출액은 약 609억 8,900만 원입니다. 2015년 기준 연속적으로 매출을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연봉은 뭐 경력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직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2017년 기준 대졸 초임 연봉은 약 3,600만 원입니다. 약 3,600만 원 수준이면 웬만한 대기업 수준에도 크게 밀리지 않는 네.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의 귀가 좀 솔깃해지셨을 것 같은데 이 넥스트 칩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네, 넥스트칩은 현재 전략기술 마케팅 애널라이저 분야 및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 전략 직무는 대졸 이상으로 경력 무관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어민 수준의 영어 회화 능력 및 마케팅 전공자, 그리고 보고서 작성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제2 외국어가 가능하며 또 공학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파트는 다양한 제품 개발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까지 채용을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람인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 원하는 조건이나 우대 사항이 다 다르고 좀 까다롭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업체의 채용 절차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채용 절차는 뭐 일반적인 채용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류 전형, 실무자 면접,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임원진 면접, 신체 검사, 최종 합격 순입니다. 네.
채용 절차는 일반 기업들이랑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이 서류 작성 시에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서류 작성하실 때 보면은 그 채용 정보 보시면 기술 요건이라든지 담당 업무라든지 우대 사항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원서 작성하실 때 자격 요건이나 우대 사항이나 가점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뭐 인턴 경험, 실습 경험, 교육 경험 아니면 그 외에 경력 사항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기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지원 분야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본인들의 경험이라든지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채용 절차를 보면 일단 필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서류 전형 다음에 바로 인적성 검사가 아니라 실무자 면접을 먼저 보는데 네. 면접 때도 조금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면접은 1, 2차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면접은 실문지 면접이고 1대 다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전공이라든지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경력 사항 등 본인들이 작성한 입사 서류의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이 들어가고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질이라든지 태도, 가치관, 그다음에 회사의 인재상과 적합한지의 여부를 기본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이 회사는 좀 특이하게 뭔가 갑자기 압박 질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넥스트 칩으로 사행시를 지어봐라 이런 식으로 순발력을 요하는 질문들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고 면접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재상과 적합한지 여부를 좀 판단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넥스트 칩의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을 좀 추구하고 있나요? 넥스트 칩의 인재상은 넥스트가 다 들어가요. 넥스트 퓨처, 넥스트 펄스, 그다음에 넥스트 어드벤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를 창조적으로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실패에 굴하지 않고 또 다시 그거를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재상을 보면 뭐 넥스트 칩이 그동안 이뤄온 성과, 걸어온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새로운 시도에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본인의 분야를 끊임없이 개척해가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도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될 텐데 임직원 복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복지는 뭐 중소기업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네. 일반적으로 뭐 장기 근속, 뭐 장기 근속자 포상 이런 것도 있고요. 정기 보너스, 성과급 지급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장기 근속한 직원들한테만 휴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직원들의 가족까지 보름간 해외 여행을 지원하고 있고요. 뭐 사내 동호회 운영, 그다음에 뭐 건강 검진, 헬스비, 그다음에 직원 대출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인생을 살면서 저희가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식인,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선택적 복리 후생비 지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속 연수나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22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급여 부분이라든지 복지 부분 자체가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찬수쌤이 말씀해주신 것만큼 이 경쟁력도 좋지만 급여나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정말 빠질 게 없는 기업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기업 스스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이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이 자소서일 텐데 자소서 항목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넥스트칩의 자기소개서의 항목은 정해진 항목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뭐 자유양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채용 사이트 통한 즉시 지원 가능해요. 근데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유롭게 작성하더라도 소설 쓰지 말라는 말씀드리잖아요. 그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맞는 본인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경력 기술을 해주시면 좋고요. 상대적으로 경력이 없는 신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공한 과목이라든지 전공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터득한 기술이라든지 능력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기술해 주실 때 뭐 경험이나 사건을 상황, 과제, 행동, 결과에 맞게 기술해 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채용 트렌드가 직무 기반을 한 능력 기반 채용이기 때문에 이 지원한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좀 팁이라면 팁일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넥스트 칩을 탄소쌤께서 좀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그 자동차 카메라 ISP 사업이 올해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사와 그리고 브릴리언스 납품을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중국의 지리라든지 BYD, 장안 자동차까지 거래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억 원에 작년에 1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올해 10억 원, 그리고 내년 10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중국의 완성 자동차사뿐만 아니라 뭐 유럽의 자동차사랄지 아니면 미국의 자동차사 1차 벤더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신세미 캐스터 마지막인데 저희 단골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취준생이라면 오늘 찬수쌤이 추천해준 넥스트 칩 추천을 주변한테 할 것 같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무엇보다 그 연봉도 좋고 또 복지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회사를 오래 다니려면 복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공대를 다니는 친구들이 아직 있는데 바빠가지고 요즘에 취업 준비를 한창 할 시기라서 만나주질 않는데 만나게 된다면 꼭 넥스트 칩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주변 친구가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저희가 넥스트 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좋은 기업인 것 같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내일은 또 불금 특집으로 금요 스페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